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서 또 논란입니다. 다음 달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신데 입장 어떠세요? 홍 대변인, 네.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나는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민간업자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죠.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는 게 없다. 여러 다른 재판 받고 있고 또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재판부가 이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리상 꼭 필요하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당신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예정대로 진행할 거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재판 넘길 수 있겠다. 굉장히 재판부가 강경합니다. 네. 재판부도 사람인데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기 대선이 열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주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유력 정치인이 나 증인 못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재판부가 오죽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이거 안 나오고는 재판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까지 밝힐 정도라면은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 사건에 무슨 목격자, 뭐 단순 목격자, 무슨 공익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라도 있다면 내가 정말 범죄 혐의는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건의 최종적으로 결재권자 성남시장이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없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으로서 내가 한 일들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건은 다 이런 식의 유체 이탈이라고 공통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법인카드도 그래요. 네. 1억 원입니다. 1억 원. 검찰이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증빙까지 해서 기소한 게 1억 원이에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기조실장 했었는데요. 어느 직원이 법인카드 1,000만 원을 유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건 볼 것도 없고 인사위원회 무조건 해고예요. 근데 1억 원입니다. 김혜경 씨 그때 이재명 대표 기소하면서 검찰이 밝힌 게 김혜경 씨도 900만 원을 유용했는데 김혜경 씨는 불기소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까 10만 원이 안 되는 그 식사만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선거법에 공소시효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서 한 거고요. 예. 김혜경 씨만 800만 원이 넘는다고 검찰이 밝혔었던 것입니다. 강 부대변인 반론 있으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번 양보해가지고 800만 원 넘다면 대충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민주당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를 하고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고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10만 4천 원 밥값에 대해서 벌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와 비교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주식으로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23억 원을 모친과 함께 벌었다는 지금 혐의가 있는데 비전문가라서 주식 비전문가라서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일이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이라도 받으라는 겁니다. 10만 4천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저희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유동규 씨가요.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면은 구인장을 발부해달라. 구인장을 발부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었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면 제1야당 대표인데 유력 대선 주자인데 강제 구인 시도 이거 가능합니까? 구인까지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계속 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그 사유를 밝혔다는 부분은 조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의정 활동이 바빠서 못 오겠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뭐 제출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는 내용이 없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지난 대선 때 나왔을 때 가장 본인이 이제까지 성남시장으로서 최대
당군 이래 최대의 지적 사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사업이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재판부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꼭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재판부에서는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사유를 아마 저는 그래서 이례적으로 조금 밝힌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 아무래도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아는 부분은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증언이 필요하다고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할지 뭐 조금 정치 일정이라든지 여러 뭐 사정상 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사유를 단순히 대장동 사업에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구체적으로 오히려 사유를 좀 적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 잠룡들의 운신폭이 좀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 이재명 대표 공세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에 출연한 오세훈 시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시장님이 갖고 있는 뭐 중도성은 좋은데 당내에서는 지금 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보 쪽에서는 또 이 지지를 안 할 텐데 어떻게 이걸 엮어내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뭐 인위적으로 엮어낸다기보다도 만에 하나 탄핵이 된다 그러면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과연 이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예.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걸로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거다, 이런 의견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기의 이제 계획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측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강력한 희망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면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윤 쪽에서는 다 오세훈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 다시 또 갈라져가지고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고, 그런 와중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좀 미미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다라는 거를 본인의 목소리로 강하게 얘기해야만 더 주목을 받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지금 행보는 좀 이두저두 아닌 행보를 통해서 오히려 비판만 받았던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좀 강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선회를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기 대선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최근에는 이제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하시는 편이거든요. 네. 책도 출간을 하시고, 이게 이쪽 저쪽 다 봤다가는 그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